최근 일본 열도를 흥분시킨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난 지 13년 만에 도쿄전력이 해결료 잔해 시범 제거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검은 물질이 엉겨붙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집게처럼 생긴 장치가 조심스레 작은 덩어리를 들어올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엉겨붙은 해결료 잔해입니다. 이 데브리로 불리는 물질은 오염수 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도쿄전력은 22m에 달하는 장치를 이용해 압력용기 밖으로 해결료 잔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꺼낸 해결료 잔해의 크기는 5mm, 약 3g의 아주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해결료 잔해는 880톤이나 됩니다. 이 전부를 제거해야 폐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꺼낼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시기는 2051년입니다. 하지만 장비 개발 지연과 작업자 실수 등으로 해결료 잔해 반출이 계속 미뤄져 왔고, 구체적인 폐로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언제 원전 폐로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폐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재현, 배상, 폐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신 추정치로 23조 4천억 엔, 약 21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결국 일본의 전력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세에 부담을 안기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냉정한 발언을 연달아 하면서 일본인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3000년 동안 그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발언했고, 이전에도 2000년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지사는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원문으로 확인한 후 격한 반응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계는 내분으로 인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0년 만에 중의원 결선 투표에서 총리에 재선출됐지만, 일본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이 기존 의석의 배인 28석을 확보해 정계 키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불륜 뉴스에 휩싸였습니다. 정계의 키맨 역할은커녕 자신의 개인사부터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을 보면서 일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 원전 산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되고, 최근 들어 인공지능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며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은 원전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과 맞서기 위해선 외교력이 강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원전 인력이 고령화되고 설비 제작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귀환으로 물 만난 고기가 된 건 K원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입찰을 열고 한국수력원 자력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협 상대상자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취임 당시 원전 부활에 나섰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도 미니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중심으로 한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건설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들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 원전의 팀플레이도 본격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리고 불가리아 원자력 공사가 발주한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코질로두이 신규 원전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졌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딛고 새로운 협력 기반을 창출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원전 건설 파트너가 필요한 웨스팅하우스와 관련 기술을 축적해온 한국 원전 업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웨스팅하우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분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 현지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밀착하면서 태도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SMR 개발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500메가와트는 수십만 가구가 사는 중소도시의 전력 소비량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가 짓고 있는 원전 6-7곳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빅테크까지 원전 투자에 뛰어들며 앞으로 한국 원전의 기술력을 원하는 나라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함께 한국의 시공 및 설비 능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은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외교력과 원자력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뛰어난 건설 능력과 최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시장 장악을 견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지만, 한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보여주듯이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안전한 원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은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이 원전을 운영해왔고, 가동률과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랙 레코드는 새로운 원전 수주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SMR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성이 높은 SMR은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체 SMR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투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발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선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한국 원전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원전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